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아들 도윤이가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를 처음으로 집에 데려오는 날이었습니다. 백설아, 아빠가 얼마나 떨리는지 알겠니? 성호 씨는 거실 한 구석에 앉아 있는 하얀 털의 반려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백설이는 15년 전 아직 손바닥만 했을 때부터 이 집에서 자란 개였어요. 성호 씨의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각별한 존재가 되었죠. 성호 씨는 오전 내내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아낸 거실, 정성스럽게 달인 식탁보, 그리고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고등어 조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성호 씨는 부엌에서 고등어를 손질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고등어 조림은 아내의 비법이 담긴 요리였거든요.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을 적당히 넣고 졸여내는 그 맛을 성호 씨도 이제는 제법 흉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시연 씨라고 했지? 도윤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라니. 어떤 분일까? 성호 씨는 밑반찬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도윤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용 김치,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까지 마치 명절 준비를 하는 것처럼 정성을 다했어요. 백설이는 주인의 분주한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들뜬 주인의 모습을 보며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백설아, 너도 예쁘게 인사해야 해. 우리 도윤이 여자친구에게 말이야. 성호 씨가 백설이의 털을 빗어주며 말했습니다. 백설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주인의 손길을 즐기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성호 씨는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거실의 소파 쿠션을 다시 한번 털어내고 화장실 수건을 새 것으로 바꾸고 현관에 놓인 신발들도 가지런히 정렬했어요. 이제 됐겠다. 정말 완벽해. 성호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그리고 기대에 찬 마음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오후 5시가 넘어가자 성호 씨는 계속 시계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가 6시에 온다고 했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다. 그런데 백설이는 어느 순간부터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자주 일어났다 앉았다 하며 현관 쪽을 자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설아, 너도 기대되니?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잖아. 성호 씨는 백설이의 행동을 단순한 기대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백설이의 표정에는 기대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며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지만요. 오후 6시 정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드디어 도윤이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여성의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성호 씨는 급히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서 있는 여성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와, 정말 예쁘구나. 단아한 외모에 우아한 자세, 그리고 정중한 인사까지. 도윤이가 그렇게 자랑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박시연이라고 합니다. 도윤이에게서 아버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시연 씨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런 걸 왜? 그냥 오시기만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처음 뵙는 인사는 드려야죠. 성호 씨는 시연 씨의 예의 바른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며느리감 같이 보였거든요. 어서 들어와요, 시연 씨. 많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컹, 컹컹컹, 으르르르. 평소 천사처럼 온순하기로 유명한 백설이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시연 씨만을 향해서 말이에요. 어머, 이게 무슨... 시연 씨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서자 백설이는 더욱 격렬하게 으르렁거리며 시연 씨의 핸드백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백설아, 안 돼. 왜 이래? 도윤이가 급히 백설이를 제지했지만 백설이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평소 누구에게든 꼬리를 흔들며 다가가던 개가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시연아. 백설이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도윤이는 당황하며 시연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도윤아. 아마 낯선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시연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성호 씨는 그녀의 표정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어떤 감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황이나 놀람이 아니라 마치 짜증이나 불쾌감 같은 것이었어요. 아버지, 백설이가 왜 이래요? 글쎄, 정말 이상하네. 성호 씨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백설이는 지금까지 방문객이 오면 항상 반가워했거든요. 우편 배달원이나 택배기사에게도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는데 시연 씨만 보면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호 씨를 놀라게 한 건 백설이의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계나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마치 무언가 위험한 것을 감지했을 때의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백설아, 방으로 들어가. 도윤이가 백설이를 강제로 안방으로 밀어넣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시연 씨.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안방에서도 백설이의 짖는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특히 시연 씨가 말할 때마다 더욱 격렬하게 짖었어요. 자, 어서 앉아요. 음식 준비해놨어요. 성호 씨는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시연 씨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성호 씨가 준비한 고등어 조림을 한 젓가락 맛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고등어 조림은 처음 먹어봐요. 과찬이에요. 도윤이 어머니가 해주던 방식대로 한 건데. 아버님이 직접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시연 씨의 칭찬에 성호 씨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연 씨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안방에서 백설이의 짖는 소리가 더욱 격렬해졌거든요. 아버지, 백설이 때문에 시끄럽죠? 제가 다른 방으로 옮겨 놓을까요? 아니야, 괜찮아. 금방 진정될 거야. 하지만 백설이는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격렬하게 짖었어요. 식사가 끝나자 시연 씨가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시연 씨. 손님이 어떻게... 아니에요, 아버님. 이런 건 제가 해야죠. 시연 씨는 부엌으로 가서 능숙하게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도윤이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시연이 정말 좋은 사람이죠? 그러게. 정말 완벽한 것 같아. 하지만 성호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백설이의 반응이 신경 쓰였습니다. 15년을 함께 살면서 백설이가 그렇게 극렬하게 반응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버님, 제가 고급 홍삼을 가져왔어요. 시연 씨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홍삼을 꺼냈습니다. 이런 비싼 걸 괜히 그랬어요. 아니에요. 도윤이 아버님이시잖아요. 건강에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시연 씨는 직접 홍삼차를 끓여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제가 할게요. 집에서 자주 우려드렸거든요. 고마워요, 시연 씨. 시연 씨가 부엌에서 차를 우리는 동안 성호 씨와 도윤이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도윤아, 시연 씨 정말 좋은 사람 같구나.
그죠? 저도 그래서 아버지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언제부터 사귀었어? 한 반년 정도 됐어요. 회계사라서 정말 꼼꼼하고 똑똑해요. 그런데 시연 씨가 부엌에 있을 때도 백설이는 계속 짖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연 씨가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가 날 때마다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다 됐어요. 시연 씨가 따뜻한 홍삼차를 가져왔습니다. 정성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죠. 드세요, 아버님. 정말 몸에 좋아요. 성호 씨는 시연 씨가 끓여준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향도 좋고 맛도 괜찮았어요. 맛있네요. 고마워요. 많이 드세요. 매일 드시면 정말 건강해지실 거예요. 성호 씨는 차를 계속 마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어요. 차를 마신 후 몸이 나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응, 좀 피곤한 것 같아. 그럼 일찍 주무세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도윤이와 시연 씨가 집을 나간 후 성호 씨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정신이 흐릿했어요. 이상하게 머리도 아프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설이는 여전히 방 안에서 짖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격렬해진 것 같았어요. 특히 시연 씨의 핸드백이 있던 자리 근처를 향해서 말이에요. 백설아,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거니? 성호 씨는 백설이를 방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백설이는 즉시 시연 씨가 앉았던 소파 근처로 달려가서 바닥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 정말 이상해. 그날 밤 성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있었지만 백설이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15년을 함께 살면서 쌓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백설이가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행동할 리는 없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성호 씨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개운하지 않았고 머리도 무거웠어요. 백설이가 주인의 얼굴을 핥으며 깨웠을 정도였습니다. 백설아, 아빠가 많이 아픈가? 백설이는 주인을 걱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꼬리를 살짝 흔들어 주었어요. 백설아, 어제 왜 그랬니? 시연 씨가 그렇게 싫었어? 성호 씨는 백설이의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보통은 며칠 지나면 잊혀지곤 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뭔가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거실 책장에 있는 곰인형 속에 숨겨둔 작은 CCTV 카메라였어요. 사실 이 카메라는 아내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면서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성호 씨는 젊었을 때 경찰관이었거든요. 오랜 경찰 생활로 익숙해진 습관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집안에 몇 개의 카메라를 숨겨둔 것이었어요. 혹시 뭔가 찍혀 있을까? 성호 씨는 곰인형 속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사실 자신도 뭘 기대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어제 저녁 영상부터 봐보자. 영상을 재생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모습들이었어요. 함께 식사하고 즐겁게 대화하고 시연 씨도 정말 자연스럽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별일 없었나. 하지만 성호 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영상을 돌려봤어요. 그리고 시연 씨가 혼자 부엌에 있을 때의 영상에서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영상 속에서 시연 씨는 주변을 살핀 후 핸드백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병에서 투명한 액체를 찻잔에 몇 방울 떨어뜨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되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성호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마신 홍삼차에 무언가를 탔다는 뜻이었거든요. 그제야 어제 차를 마신 후 몸이 이상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백설이가 맞았구나. 성호 씨는 즉시 예전 동료였던 최민국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퇴한 지 몇 년 됐지만 민국은 여전히 현직 형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민국아, 나야. 성호. 성호 형? 웬일이야, 갑자기.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급한 일이 있어서. 혹시 지금 시간 돼? 물론이지. 무슨 일인데? 성호 씨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 백설이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방금 발견한 CCTV 영상까지. 형, 그 영상 보내줄 수 있어? 지금 바로 보낼게. 성호 씨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민국에게 전송했습니다. 받았어. 잠깐만. 이거 심각한데? 민국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뭔가 조사해 볼 수 있어? 당연하지. 형, 그 여자 신상 정보 좀 더 자세히 알려줘. 이름, 나이, 직업. 성호 씨는 도윤에게서 들은 시연 씨의 정보를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박시연 회계사. 알겠어. 내가 조사해 볼게. 그런데 형, 혹시 몸에 이상은 없어? 어제 차 마신 후로 좀 이상해. 머리도 아프고. 병원 가봐. 지금 당장. 그리고 그 여자가 또 오면 절대 혼자 만나지 마. 전화를 끊은 후 성호 씨는 백설이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백설아, 내가 경고해 준 거구나. 고마워. 백설이는 주인의 손길을 받으며 꼬리를 살짝 흔들어 주었어요. 마치 이제야 알아줬구나 하는 표정 같았습니다. 몇 시간 후 민국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성호 형, 큰일 났어. 뭐가? 그 여자 말이야. 박시연이라고 했지? 진짜 이름은 박지연이야. 성호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신분증부터 가짜야. 그리고 형, 이 여자 전과가 있어. 그것도 여러 건. 민국 형사는 조사 결과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약물 사기 전과가 4건이나 있어.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같은 걸 음식에 타서 정신을 흐리게 한 다음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이야. 성호 씨는 충격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형, 더 심각한 건 민국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이 여자와 연관된 노인들 중에 7명이 의문사했어. 뭐라고? 겉보기엔 자연사나 사고사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어. 모두 혼자 살던 노인들이고 재산이 상당했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죽기 전에 모두 박지현과 접촉했어. 성호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백설이가 경고하지 않았다면 자신도 그 7명 중 하나가 될 뻔했던 거예요. 민구가, 그럼 우리 도윤이도 위험한 건 아니야? 아직은 괜찮을 거야. 이 여자는 보통 노인들을 직접 타깃으로 하거든. 하지만 이번엔 다른 방법을 쓰는 것 같아. 아들을 통해 접근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 CCTV 영상만으로는 부족해. 그리고 형, 절대로 그 여자와 단둘이 있으면 안 돼. 알겠어. 그리고 도윤이에게도 알려야 해. 아무리 힘들어도. 전화를 끊은 후 성호 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이가 집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아버지, 어제 시연이 만나 뵙고 정말 좋아했어요. 아버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성호 씨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도윤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네, 무슨 말씀이에요? 시연 씨 말인데. 성호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백설이의 이상한 반응, CCTV에 찍힌 영상, 그리고 민국 형사를 통해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들까지. 하지만 도윤이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 설마 시연이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도윤아, 내가 본 게. 아버지, 죄송하지만 요즘 좀 이상하세요. 도윤이는 아버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백설이 일로도 그렇고 지금도. 혹시 외로움 때문에 이상한 상상을 하시는 건 아닐까요? 도윤아, 아버지, 시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반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호 씨는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말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도윤아, 아버지가 멀쩡해. 그럼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CCTV에 뭐가 찍혔다고. 그리고 백설이가 경고했다고. 도윤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백설이도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15년이면 사람으로 치면 70이 넘은 거예요. 보호소에 보내는 게 안 돼. 성호 씨는 화를 냈지만 도윤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시연이와 결혼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상한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성호 씨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그 여자에게 넘어간 거예요. 도윤아, 아버지 말을 믿어줘. 정말 위험해. 아버지, 제발. 시연이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도윤이는 더 이상 대화하기 싫다는 표정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호 씨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백설이가 조용히 다가와 주인의 다리에 머리를 기댔어요. 백설아, 우리만 알고 있는 건가? 백설이는 주인을 위로하듯 꼬리를 살짝 흔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시연 씨가 다시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윤이 없이 혼자 왔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성호 씨는 경계심을 품고 시연 씨를 맞이했지만 겉으로는 평상시처럼 행동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증거를 더 확보해야 했거든요. 어서 와요, 시연 씨. 도윤이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야근해야 한대요. 그래서 혼자 인사드리러 왔어요. 시연 씨는 평소와 똑같이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호 씨는 이제 그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백설이는 이번에도 시연 씨를 보자마자 짖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격렬하게 으르렁거렸어요. 아, 백설이가 또. 죄송해요. 성호 씨가 백설이를 안방에 넣으려고 하자 시연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저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백설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연 씨의 핸드백을 향해 더욱 격렬하게 달려들었어요. 백설아, 그만. 성호 씨가 백설이를 강제로 안방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시연 씨. 괜찮아요. 그런데 아버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봐요. 그럼 제가 몸에 좋은 차를 새로 가져왔는데 끓여드릴까요? 시연 씨가 핸드백에서 새로운 차 포장지를 꺼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아니에요. 정말 좋은 거예요. 한 모금만이라도 드셔보세요. 시연 씨는 계속 권했고 성호 씨는 어쩔 수 없이 부엌으로 가는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성호 씨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새로 설치한 휴대용 카메라로 시연 씨의 행동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우리는 시연 씨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핀 후
핸드백에서 또 다른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양을 찻잔에 떨어뜨렸어요. 다 됐어요. 시연 씨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성호 씨는 마시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맛있네요. 많이 드세요. 정말 몸에 좋아요. 시연 씨는 성호 씨가 차를 다 마실 때까지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 차가운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성호 씨는 일부러 몸이 나른해지는 척 했습니다. 갑자기 어지럽네요. 아, 괜찮으세요? 시연 씨의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정중한 톤이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였어요. 아버님, 이제 연기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성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들켰다는 뜻이었거든요. 뭘 한 거야? 이미 늦었어요, 아버님. 시연 씨는 이제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뭐가 늦었다는 거야? 아버님이 알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곧 끝날 테니까요. 성호 씨는 일부러 소파에 쓰러지는 척 했습니다. 시연 씨의 진짜 계획을 들어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원래 계획대로 하려고 했어요. 아버님을 서서히 약으로 정신을 흐리게 한 다음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게 때문에 계획이 꼬였죠. 시연 씨는 안방을 향해 째려보았습니다. 백설이의 짖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도윤이는 제가 잘 구슬릴 거예요. 아버님이 치매에 걸려서 실수로 뭔가 잘못된 약을 드신 걸로 하면 되죠. 넌 정말 그동안 정말 연기하느라 힘들었어요. 착한 며느리 역할 말이에요. 시연 씨는 핸드백에서 더 큰 약병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해야겠어요. 백설이 때문에 너무 번거로웠거든요. 어차피 늙은 개는 안락사 시키면 되니까 상관없지만요. 백설이는 안방에 갇혀 있었지만 밖의 상황을 알고 있는 듯 더욱 격렬하게 짖고 있었습니다. 문을 긁는 소리도 들렸어요. 백설아, 미안해. 성호 씨는 의식을 잃는 척 하면서도 백설이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백설이도 위험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아버님. 시연 씨가 약병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림 7-1. 쾅! 갑작스럽게 안방 문이 산산조각 나며 부서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백설이가 문을 완전히 부수고 나온 거예요. 15년을 산 늙은 개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힘이었습니다. 뭐야, 이 개가. 시연 씨가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어요. 백설이는 번개처럼 빠르게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으악! 백설이는 시연 씨의 핸드백을 물고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주인에 대한 사랑과 보호 본능이 폭발한 순간이었어요. 핸드백이 찢어지면서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여러 종류의 약병들, 가짜 신분증들, 그리고 검은 수첩 하나까지. 수첩이 열리면서 그 안에 적힌 내용들이 드러났어요. 성호 씨는 쓰러진 척 하면서도 눈을 뜨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첩에는 여러 노인들의 이름과 주소, 재산 규모, 그리고 접근 방법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런 미친 개가. 시연 씨가 백설이를 발로 차려고 하는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민국 형사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성호 씨가 미리 연락해둔 덕분이었어요. 박지연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뭐라고요? 전박시연이에요. 도윤이 여자친구라고요. 그만해. 다 알고 있어. 경찰들이 시연 씨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동안 구급대원들이 성호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성호 씨는 일어나 앉으며 백설이를 불렀습니다. 백설아, 이리 와. 백설이는 주인에게 달려와 꼬리를 흔들었어요. 드디어 주인을 지켜냈다는 듯이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도윤이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온 것이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도윤이는 현장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약병들과 가짜 신분증들, 그리고 수갑이 채워진 시연 씨의 모습까지. 시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도윤아, 미안해요. 정말 사랑했는데. 아니, 사랑하는 척 했는데. 박지연은 마지막 순간에도 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아, 당신 아버지 재산이 꽤 쏠쏠하더라고요. 원래는 조금 더 시간을 끌려고 했는데. 뭐라고? 도윤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국 형사가 수첩을 들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이 여자 진짜 이름은 박지연이야. 노인 대상 연쇄 사기범이고 지금까지 7명을 죽였어. 7명을. 다행히 내 아버지와 백설이가 알아챘어. 특히 백설이가 없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백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설이는 주인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백설아. 도윤이는 무릎을 꿇고 백설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삼촌이 너무 바보였어. 일주일 후 성호 씨는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된 상태로 퇴원했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은 없었어요. 박지연이 사용한 약물의 양이 치명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아버지, 도윤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지난 일주일 동안 울었던 흔적으로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도윤아,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 말씀을 안 들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렇게 가깝게 느껴진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괜찮아, 도윤아. 아버지도 이해해. 아니에요. 저는 반년 동안 속았는데 백설이는 첫 만남에 알아봤잖아요. 도윤이는 울먹였습니다. 백설이는 어디 있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 오시기만을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요. 성호 씨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빨리 집에 가자. 백설이가 걱정될 거야. 집에 돌아오자마자 백설이가 현관으로 달려왔습니다.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주인을 맞이했어요. 백설아, 아빠 왔어. 많이 기다렸지? 백설이는 성호 씨의 다리에 온몸을 비비며 기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인 없이 지낸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도윤이도 백설이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백설아, 정말 미안해. 삼촌이 너무 바보였어. 내가 아버지를 지키려고 했는데. 백설이는 도윤이의 얼굴도 핥아주었어요. 이제 모든 게 괜찮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날 저녁 성호 씨와 도윤이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박지연이 만들어놨던 음식들은 모두 버리고 성호 씨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아버지,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고마워, 도윤아.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는 마. 아니에요. 가족이니까요. 진짜 가족 말이에요. 성호 씨는 백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설이도 우리 가족이야. 오히려 백설이가 더 가족다운 일을 했지. 법정에서 박지연은 살인미수와 연쇄사기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녀의 추가 범죄들이 계속 밝혀졌거든요. 지금까지 12명의 노인을 속였고 그중 7명이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도윤이는 이 사건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아버지를 찾아뵙고 백설이와도 더 가까워졌어요. 몇 달 후 가을 성호 씨와 도윤이 그리고
백설이는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뭐가? 백설이가 있어서요. 백설이가 아니었다면. 성호 씨는 백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진짜 가족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구나. 백설이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아버지, 저도 백설이처럼 아버지를 지킬 수 있는 아들이 될게요. 고마워, 도윤아. 공원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성호 씨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만약 백설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박지연의 계획대로 모든 게 끝났을지도 모르죠. 백설아, 내가 우리 집의 진짜 영웅이야. 백설이는 주인의 말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더욱 힘차게 흔들었어요. 해질 무렵 세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성호 씨는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울 거야. 그날 밤 백설이는 성호 씨의 침실 문 앞에서 잠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지켜온 주인을 앞으로도 계속 지키겠다는 듯이 말이에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의 목소리보다 말 못하는 동물의 경고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성호 씨가 백설이의 신호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족은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반려동물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때로는 우리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백설이처럼 말입니다. 15년을 함께한 그 깊은 사랑과 신뢰가 한 가족을 구해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이란 혈연관계나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걸정하고 지켜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성호 씨는 이후 종종 이웃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반려동물의 이상한 행동을 그냥 넘기지 말라고 그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라고 말이에요. 동물들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거든요. 사람처럼 속이지도 않고 이해관계 때문에 행동하지도 않아요. 순수하게 자신의 본능과 사랑으로만 행동하죠. 백설이는 지금도 성호 씨 곁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16살이 된 할아버지겠지만 여전히 주인을 지키려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도윤이도 이 사건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매주 아버지를 찾아뵙고 백설이와 산책도 함께하며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씩 성호 씨는 돌아가신 아내를 생각합니다. 백설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의 그 따뜻한 미소를 백설이에게 우리 막내야 하며 애정을 쏟던 그 모습을 말이에요. 여보, 백설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줬어요. 당신이 보내준 천사였나 봐요. 성호 씨는 아내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백설이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모든 걸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세요. 때로는 말 못하는 존재들이 말할 줄 아는 존재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이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백설이가 보여준 그 용기와 사랑처럼 우리도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용감해질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반려동물이 있다면 한 번 더 안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그 안에 여러분을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을 테니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